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지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100년 만에 볼 수 있다는 크고 동그란 달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풍성해진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 마음의 느낌을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또한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 가정의학 전문의이면서 감정치유 저자인 돈 콜버트 박사의 감정치유가 꼭 필요한 이야기와 방법을 도움을 받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 콜버트는 약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들의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과중한 압박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속되는 스트레스 등은 털어내지 못하면 결국 심각한 질병인 암,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우울증 등으로 이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는 분노, 두려움, 불안, 수치심, 적개심, 걱정, 염려의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경우 육체적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문제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혼란은 부정적인 사고를 낳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는 다시 왜곡 현상을 낳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결국은 몸까지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되어 버리는 슬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 왜곡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 거절 아니면 복종, 모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양극단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중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흑백 논리 위주의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가 없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증거를 접한 뒤 결론을 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정신적인 여과 장치입니다. 여러 정보 중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를 뽑아내어 선택적으로 주목하여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적인 일부를 마치 전체적인 것처럼 평가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구석이 있는 정보는 모두 다 걸러내고, 칭찬이나 긍정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비판만 듣는 사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좋은 말, 나쁜 말을 모두 들을 줄 알고 분별합니다. 네 번째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카톡을 보내놓고 답이 없으면 내 뜻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적 사고법입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재의 감정과 미래의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당위적 진술입니다. 개방성과 유연성이 없는 경직되어 있는 사고로 감정적인 교감보다는 기계적인 의무적 행동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는 잘못된 이름 붙이기, 일명, 명명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멍청이, 바보, 전응아, 쓰레기, 나고자, 얼간이 등 부정적인 이름들로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를 거부합니다. 아홉 번째, 개인화입니다. 자기와 무관한 사건인데 자기 걸로 가져오고 잘못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데 나를 보고 쟤네들이 웃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개인화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책임을 지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를 거부합니다. 열 번째, 재앙화입니다. 비극을 순간적인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생각하고
다른 대안적인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행위입니다. 11번째, 독심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단정해서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읽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인지 왜곡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대부분 인지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다 보면 인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자신의 인지 왜곡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주 동안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아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피해자가 감정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 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나의 분노, 수치심, 억울함, 두려움, 공포, 우울, 무기력, 걱정, 답답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 상쾌함, 설레임, 흥미, 고마움 등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뇌를 장악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발달한 뇌과학은 마음은 뇌에 있는 게 확실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하는 노르아드레날린, 쾌감과 보수를 일으키는 도파민, 뇌를 극단으로 가지 않게 조절하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로 마음, 자율신경, 근육, 감각, 대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쳐 조절, 조정, 균형을 잡는 기능이 있는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이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햇빛 받기, 산책, 제 시간에 잠자기 등은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순간 세로토닌이 넘치도록 나와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겐 마음의 힘이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걷기로 나를 살립니다. 걷기는 생명 중추인 간뇌를 자극함으로써 리듬감 있는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을 촉진합니다. 걷기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온몸에 기운이 넘쳐나고 의욕적이 됩니다. 5분만 걸어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실증된 뇌과학적 결론입니다. 태양, 하늘, 바람, 나뭇잎만 보고 느끼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용서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행동이며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분노와 보복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참된 용서는 사랑과 마음의 평화, 참된 기쁨 같은 치유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는데요.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살고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에 심리상담사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